오늘은 제가 왜 괄사가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건강능력 개발법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생체 항상성이라는 이 특별한 항상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생체 항상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이 몸 안에 어떤 일정한 성질을 늘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려는 그런 성질을 생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몸이 만일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탈수가 된다, 수분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탈수작용 하는 것은 땀을 많이 흘려서도 탈수가 되고, 소변을 너무 많이 봐서도 탈수가 될 수 있고, 대변을 설사로 해가지고 탈수될 수도 있고, 구토를 물을 얼마를 뱉어내서 탈수도 되는데, 그 탈수라는 것이 우리 몸에 수분을 60% 평균 가지고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 60% 자기 몸이 50kg를 했을 때 약 30kg의 무게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60% 중에 만일 10%라 그러면 아까 50kg 체중이 되는 사람이면 30kg의 10%인 3kg의 수분이 탈수됐다. 우리가 보통 300cc 소변보지요. 소변보는 그게 보통 300g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 3kg이 빠져나갔다는 생명과 관계됩니다. 만일 20%의 수분이 빠져나갔다. 우리 몸에서 20% 수분의 20%가 빠져나갔다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먹고 싶죠. 갈증이 나서 컵에다 물을 한 컵 따라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이 물 맛 참 좋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수분을 일정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서 이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는 것이 생체 항상성입니다. 그걸 알도록 해주는 기관이 우리 뇌에 있는 간뇌라는 부분에 시상하부에서 그걸 느껴요. 그러면 대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대뇌님, 이 사람 몸에서, 내 주인의 몸에서 지금 수분이 아주 결핍 상태가 돼 갑니다. 탈수 상태에 이르려 그럽니다. 어서 물이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뇌 큰 골에 대뇌 피질에 한 100가지 기능을 맡아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물 부족한 것을 맡아 있는 대뇌 피질에서 물을 빨리 먹도록 해라, 이것을 지령을 합니다. 그럼 신경세포가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먹을 갈증이 나도록, 우리 몸 자체가 그런 기능을 막 하는 거예요. 갈증이 나도록 해서 내 의식이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걸어가서 물을 찾아가지고 먹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이해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체온이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안 그러면 운동을 많이 했거나 해서 막 열이 납니다. 보통 36.5도에서 한 37도 정도가 정상 온도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36.7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7도 정도 내 몸에 열이 났다 이러면 벌써 덥습니다. 그래서 웃옷을 하나 벗기 시작해요. 더우니까. 왜?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37도 되는 체온이나 37.2도 되는 체온을 36.7도로 만들려고 그러면 덥다는 것을 느끼니까 옷을 얇게 입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벗어서 몸 안에 있는 체온이 모공이나 한선을 통해 가지고, 땀구멍이죠, 땀샘이나 안 그러면 모공을, 그 털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열이 발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36.5도가 되도록 해줍니다. 이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생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자, 땀 체온이 올라가면 정상 체온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반대로 추우면은 체온을 안 뺏겨서 유지하도록 합니다. 만일 추우면 동상 걸려서 죽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36도 이하만 되면 한기분입니다. 35도 이하 되면 우리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한 1도 정도, 우리가 대기의 기온은 1도, 2도 높고 낮고에 별로 민감하지 않는데, 체온은 1도가 높다든지 1도가 낮다든지가 바로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이만큼 우리 몸은 민감하게 그 안녕한 상태, 정상적인 다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생체 항상성을 제가 건강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늘 건강할 때는 온몸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극대화됩니다. 그럴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대소변도 잘 보고, 기분도 좋고, 의지력도 나오고, 머리도 상쾌하고, 모든 신체 조건이 좋아집니다. 또 사람을 만나도 기쁜 사람은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미소를 띄울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최적의, 최상의 좋은 컨디션, 몸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때가 생체 항상성이 항상 잘 유지된다. 바꾸어 말하면 건강 상태가 늘 좋게 유지된다. 이 말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체 항상성은 의지력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절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기분 안 나쁘도록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어디가 팔이 쑤신다 이럴 때도 안 아프도록 하려고 참기도 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의지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 몸 자체 내에서 이 몸 안에서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는 정신적인 작용도 중요한 몫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 자체에서 호르몬 분비, 내분비가 잘 되고 또 자율신경이 어디는 위를 꽉꽉 주물러도록 해서 펩신, 단백질 섭취하는 게 잘 나오도록 하고 또 그 염산인 분비가 잘 되도록 해가지고 그 음식물 들어오는 거 나쁜 균이 있는 것은 살균을 하고 단백질 섭취는 잘 소화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위에 본 기능이 이렇게 주물럭 잘해서 연동작용이라 그러죠. 이렇게 잘하고 또 연하라 그러죠. 내려 보내는 거. 이 내려 보내도록 하는 기능을 잘 하도록 지시하고 지령하고 하는 건 몸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이 조정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 조정이 안 돼서 위에 더부룩한 게 남아있고 불편하고 이러면 우리가 소화불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스활명수를 먹을까? 뭘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이 나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의 생체 항상성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몸에서 어떤 걸 요구합니다. 입이 텁텁하다.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좀 새콤한 걸 먹고 싶네. 짭짤한 걸 먹고 싶다. 안 매운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생체 항상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몸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몸의 생체 항상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셨겠죠? 그 생체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지력과는 영향은 미치지만 그 한계가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신경계통을 조금 쉽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가? 우리 인체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합시다.